네, 이제 다음에는 카메라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잠시 보시면 여기에 메인 카메라가 있죠.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이 작업창에도 카메라가 이렇게 선택되어서 이렇게 여기에 카메라가 있구나 라는 거, 이 카메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카메라 내비게이션은 이 카메라를 조절하는, 카메라 뭐 보고 싶어 하는 어떤 카메라를 조절하는 어떤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보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작업 화면 뷰 있죠? 요 화면 뷰를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이 작업 뷰에서 원활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체를 가까이 보고 멀리서 보고 또는 이렇게 돌려서도 보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조절할 때 사용하는 이 카메라 조절하는 방법, 내비게이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메인 카메라 요거를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메인 카메라는 이 게임 뷰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게임 뷰 요 카메라는 우리가 이렇게 화면 조절하듯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무브 툴, 로테이션 툴, 스케일 툴, 요거 우리 물체를 이렇게 움직이고 또는 회전하고 했듯이 이 카메라도 동일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무브, 그 다음에 로테이션, 스케일은 먹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고, 지금 카메라 내비게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표를, 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돌려보기 위함,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PPT를 잠시 확인해 보면 이런 키보드, 단축키를 눌러서 Alt 단축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중간, 왼쪽 이런 걸 눌러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회전시키는 방법.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회전한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육면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한번 이렇게 회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화면 안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카메라 뷰도 같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육면체의 이 뒷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뒷면, 윗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고, 아랫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려서 아랫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장면이든지 회전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메라 내비게이션.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의 중간 버튼을 푹 누르면 화면을 이동한다. 상하 좌우로. 자,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의 중간 버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카메라가 현재 위치를 유지한 채 위아래, 상하 좌우로 움직인 듯한 느낌. 그러면서 여기 보여지는 정육면체가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다. 자, Al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그러면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죠. 야, 이 상태에서 위로 한번 쭉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줌 아웃이 되죠. 다시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줌인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가까이 더 가고 싶다. 아니야, 좀 더 멀리 가고 싶어.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가 줌인, 줌아웃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결국에 이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작업 화면에서 마음대로 게임 오브젝트를 관찰하고 또 옮기고 변형시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작업 화면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PPT에서 보시면은 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 아이콘들 있죠?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 그 다음에 프리 트랜스폼. 근데 이제 여기에 WER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단축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키보드에서 W키를 누르면 바로 무브 툴이 선택이 되고 E 키를 누르면 로테이션, R 키를 누르면 스케일이 선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자, W 키 현재 눌러져 있죠. 다시 E 키 그러니까 회전 툴, 다시 R 키 이렇게 누르면 스케일 툴. 그래서 굳이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단축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업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상단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조그마한 아이콘들이 보일 겁니다. 이 기즈모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무브 툴하고 기즈모가 좀 기즈모 형태가 비슷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현재 이 작업하면은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윗면을 보고 싶다. 정확하게 윗면. 나는 여기 정확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싶어. 정확하게 정면.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 제가 여기 X를 커서를 이 X에다가 잠시만요. 이 커서를 X에다가 가까이 대니까 여기 빨간색이 있던 축이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니까 갑자기 정확하게 오른쪽 뷰, 라이트 뷰로 딱 화면이 딱 안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원래 우리가 봤던 뷰로 돌리고 이제는 Z축으로 한번 보겠다. 사이드 뷰로 보겠다. 자, 클릭.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정확하게 프론트 뷰로 이렇게 딱 돌아갑니다. 다시 이렇게 돼서 이번엔 정확하게 윗면 Y축에서 한번 정확하게 보겠다. 클릭.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Y축으로 돌려지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측면으로 정확하게 보고 싶다 할 때 이 아이콘 여기 있는 기즈모 각 축에 이 화살표를 누르면 그 축으로 정확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면 PERSP 이렇게 되어 있고 화살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정확하게 나는 여기 정면 뷰, 프론트 뷰로 보고 싶어. 프론트 뷰 클릭하면 이렇게 프론트 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프론트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여기를 클릭. 그러니까 화면이 뭔가 좀 살짝 같은 뷰긴 한데 뭔가 좀 바뀌었죠. 자, 이거가 뭐냐면 아까는 여기 보시면 클릭했을 때 이런 화살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살표는 사실 아닌데 이렇게 여기는 작고 여기는 가까운, 여기는 벌어진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 이 세 가지가 하나, 둘, 셋. 예, 여기 세 가지가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원근법이 적용된 뷰. 예,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는 그런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는 뷰를 얘기하는 거고, 얘를 클릭했을 때 세 개의 선이 평행하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오소그래픽 뷰, 그러니까 평면 뷰,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는 뷰. 예, 그렇게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보일 때 뭐 필요하겠나 싶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제도처럼 뭔가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탁탁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게 물체를 배치를 해야 되거나, 뭐 수치를 넣어야 되거나, 정확성이 요구가 될 때, 이 오소그래픽 뷰, 평면 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평상시 때는 그냥 이 상태에 이렇게 그 원근법이 적용된 뷰로 작업하셔도 무난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특정한 뷰를 빠르게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그냥 Alt 버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회전시키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3D 게임을, 3D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놈이 있었죠. 여기 메인 카메라와 다이렉션 라이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놈은 3D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다 지워도 돼요. 지우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어두컴컴하게 갑자기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자, 일단은 카메라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게임 오브젝트 메뉴에서 카메라 클릭하면, 네, 여기에 카메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지우면 안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다시 만들 수 있고, 뭐 또 다시 지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뭐, 혹시나 잘못해서 지웠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에서는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은 이게 실제 이제 게임 뷰에서 보여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카메라를 움직였을 때 게임 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보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러면 게임 뷰에서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게임 뷰를 클릭. 이렇게 보이는구나. 다시 또 작업해야지. 그러면 또 씬 뷰로 가고. 이게 번거롭잖아요. 자, 그걸 한꺼번에 좀 같이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이 레이아웃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자, 오른쪽 상단 메뉴에 보면 여기에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 보시면 2x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2x3.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화면과 세 개의 창이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이 작업 워크스페이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는 씬뷰고 여기는 게임 뷰죠. 그래서 내가 씬뷰에서, 여기서는 내가 카메라를 옮기고 싶어도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보기만 하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그러니까 화면이 바뀌죠. 자, 다시 왼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0값 하면, 자, 사라졌죠. 왜냐하면 오브젝트 딱 중간에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이거를 Z축으로 이렇게 쭉 빼면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뷰를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 이 2x3 이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시면 좀 편하고, 자, 이 씬 뷰와 게임 뷰의 차이점은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 카메라를 선택하고, 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카메라 컴포넌트 이거를 좀 사용하긴 하지만 아직은 이걸 잘 몰라도 돼요. 이건 차츰차츰 알면 되고, 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요 트랜스폼. 사실 이 트랜스폼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트 또는 다른 게임 오브젝트 또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캐릭터 뭐든지 이 트랜스폼은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마이너스 10 정도로 일단 옮겨 놓을게요. 네. 자, 그리고 다시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이트도 방금 전에 지웠기 때문에 게임 오브젝트 메뉴에서 라이트, 여기 보시면 한 6가지 종류의, 6가지 종류는 아니죠. 요 아래쪽에 있는 건 여러분 아직 모르셔도 되고, 중요한 건 여기 4가지 라이트 종류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일단은 거의 대부분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 이 다이렉셔널 라이트는 태양광,
흉내내는 라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현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그대로 베껴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마찬가지 이 라이트도 현실 세계 속에 있는 태양광 이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디지털로 만들어진 태양광이 바로 다이렉셔널 라이트입니다. 클릭하시면 다시 이렇게 파란색이 되면서 나타나죠. 자, 이걸 이렇게 올려보시면 네, 요렇게 라이트의 방향이 요렇게 비금져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내려오는구나 라고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0000으로 해볼까요? 0 그러면 요렇게 되죠. 눕혀지죠. 자, 이것을 다시 회전 툴로 해서 클릭 요렇게 하니까 네, 이게 바로 라이트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략 한 60도 정도로 해 놓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카메라 그리고 라이트에 대한 간단한 속성 그리고 뭐 사용 방법 간단히 배웠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요것만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트에서 뭐 주요하게 사용하는 건 요 트랜스폼이고 그 다음에 주요하게 사는 건 요 라이트의 이 칼라 그리고 인텐시티. 칼라는 이 라이트의 색을 이야기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비춰지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하면 또 라이트의 색이 이렇게 파랗게 비춰집니다. 자, 일단은 자연광은 백색광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놔두겠습니다. 인텐시티 값은 기본값이 1인데 1이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태양의 정오 때 비춰지는 가장 기본적인 태양광 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 값을 높여버리면 너무 밝아지겠죠. 달라지지 않네. 자, 여기서 한번 0, 1 이하로 내려가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래서 기본값은 1이다. 그래서 칼라와 인텐시티 정도만. 자, 이번에는 여러 물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물체에다가 색이나 한번 질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나 질감을 넣는 거는 3D 맥스에서도 3D 모델링 수업이나 디라렌 수업에서도 해보게 되는데 당연히 이 게임 제작 수업에서도 그 머터리얼을 만들고 색과 질감을 넣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게임 캐릭터를 불러오기도 하고 또는 게임 배경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이펙트 작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그런 오브젝트는 사실 이 유니티에서 있는 오브젝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3D 맥스나 또는 뭐 블렌더나 또는 마야나 이런 외부 그 3D 모델링 툴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데이터는 대부분 그냥 메쉬 데이터 그 질감이라든지 또는 뭐 색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냥 기본적인 메쉬 데이터만 불러오고 실제로 여기다가 색을 넣는 거는 이제 이 유니티에서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일단 오브젝트가 지금 요거 큐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것을 스케일을 일단 10 그 다음에 네, Z축으로도 한 10 이렇게 하면 평평한 넓은 이런 직육면체가 만들어지죠. 일단은 바닥면을 만들었다고 치고 자, 여기에다가 한번 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은 어디서 만들어서 넣냐면 일단 색을 넣으려면 머터리얼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어셋이라는 요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자, 크레이트 머터리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큐브 머터리얼 이렇게 치시면 이놈은 이 큐브의 머터리얼 질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큐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머터리얼을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큐브 머터리얼로 이렇게 바꿔치기가 됩니다. 자, 요거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이제 내부 옵션 창들이 이렇게 길게 나오죠. 여기서 이 알베도 옆에 이렇게 칼라 피커가 있는데
얘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컬러 선택창이 나옵니다. 일단은 빨간색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전체 바뀌게 되고, 또 다른 색 또는 다른 색상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회색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채도로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일단은 색상부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채도나 명도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그냥 기본 흰색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 질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은 어떤 질감이냐면 바로 이 질감을 넣을 생각이에요. 예,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냥 뭔가 이렇게 바닥면 땅이 될 만한 그런 질감으로 하나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자, 이거를 탐색기에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던져 넣으시면 네, 이렇게 바로 질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큐브 머터리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질감 클릭 앤 드래그해서 알베도 요 창에다가 던져 넣으시면 네, 이렇게 질감이 우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원래 질감보다 조금 약간 뿌옇게 보이는데 그거는 사실 이 빛 때문에 라이트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색상이나 질감을 넣을 때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몇 가지 더 추가 오브젝트를 추가할게요. 게임 오브젝트, 3D 게임 오브젝트, 큐브 하나 더 만들고, 자, 이 큐브는 조금 더 위로 올리고, 네, 한 요 정도에다가 놓겠습니다. 요거는 색을 좀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새롭게 만든 요 큐브는 플레이어라고 합시다. 플레이어.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하면,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요 바닥면도 한번 선택하시고, 바닥면에 이 이름을 그라운드로 바꿉시다. 예, 땅이다. 그 다음에 요 큐브, 흰색 큐브, 이건 플레이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 개 더 만들까요? 이제는 3D 게임 오브젝트 스피어 선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스피어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이 사각형 큐브에다가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이 스피어, 이 구에다가는 빨간색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빨간색. 자, 그러려면 머터리얼을 두 개 만들어서 따로따로 지정해서 색을 바꾸면 되겠죠.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머터리얼, 머터리얼 다치지 말고 그냥 M으로 합시다. 플레이어 M. 그러면 머터리얼이란 뜻이구나. 그래서 플레이어 선택하고 플레이어 머터리얼을 연결시켜주고, 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레이트 만들어서 머터리얼, 이번에는 스피어죠. 스피어인데, 예, 스피어 M. 자, 그리고 스피어 선택하고 스피어 M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연결시켜주고, 색을 빨간색, 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게임 오브젝트 3개가 질감도 들어가고 색도 다양하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